안녕하십니까. 대한경마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족 여러분, 2월 들어 2주차 일요용마일로 시작되는 2월 21일 일요용마, 가족분들의 영원한 파트너이 고픈 독한승부사 장석입니다. 날씨가 많이 풀렸죠. 사실 지난주는 명절 이후에 첫 번째 경마일인데 비가 좀 많이 왔어요. 토요일까지 비가 많이 오면서 일요일날 바짝 추워졌고, 월요일 화요일까지 갑자기 정말 확 추워졌는데, 이번 주 들어서 날씨가 좀 많이 풀렸습니다. 이번 주는 사실 곳에 따라서 비는 좀 예보돼 있기는 한데, 경마하기는 아주 딱 좋은 날씨가 지금 예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도 나오다 보니까 바람도 안 불고, 느껴지는 바람도 이제는 겨울이라는 느낌보다는 이제 봄이 왔구나, 이런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출마표를 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보통 이렇게 출마표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일 자체를 1년 내내 하다 보니까 출마표로만 봐도 계절의 변화가 좀 오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이제 겨울의 복잡함? 약간 이런 게 좀 보였는데, 이번 주 딱 출마표를 보면서 약간 좀 남아있긴 한데, 이제 좀 봄이 오고 있구나, 이런 느낌 자체가 강했던 이번 주의 느낌입니다. 아마 이번 주까지, 아마 다음 주까지도 약간 좀 몰리는, 약간 적체 현상, 이런 게 좀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마 다음 주를 기점으로 해서 3월 들어가면서 약간 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가벼운 느낌의 출마표를 한번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반면에 이번 주는 치열하죠. 물론 매 경마일이 치열하지 않은 경마일은 없습니다. 출전 수가 적든 많든, 배당이 나오든 나오지 못하든, 일단 내 돈 들어가는 경마일은 매 경마일 치열한 거예요. 그렇죠? 치열한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굉장히 치열할 수 있는 일요 경마일, 전체적으로 제가 토요경마 후반부 클로징 멘트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와 전체적인 흐름은 좀 흡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지난주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게 공산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난주 같은 경우는 그래도 경주별로 믿을 수 있는, 정말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충마들이 있는 경주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요, 적게는 3, 4마리에서 많게는 5, 6마리에 굉장히 혼전, 그러니까 전력차가 많지 않은 상태에서 약간의 그 미묘한 차에서 갈릴 수 있는 그런 경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토경마에도 굉장히 좀 많았고요. 일요경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일요경마가 조금 가볍다는 느낌도 있기는 한데, 못지않아요. 전 솔직히 이런 경마가 굉장히 좀 경마하는 재미가 있습니다. 보는 재미 있고, 이럴 때 적중시에도 따라오는 보상이 좀 크거든요. 자, 한 주간 단단히 준비했습니다. 2월의 2주차 일요경마인 21일 일요경마, 이번 주 또 한번 달려보죠. 여러분들과 한번 힘있게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1일 일요경마 1경주부터 지금 바로 들어갑니다. 자, 1000m로 시행되는 국내산 육군. 이거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 있는 마필들. 4번마 아르고 플라잉이 이번에 인기마예요. 인기 마필입니다. 데뷔전, 이전 통해서 충분히 능력 자체를 보여주고 있는 마필. 약간 마필 자체가 힘이 차는 과정일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뭐라고 할까요? 확 끌어냈을 때 너무 확 물려고 하는 투석 자체가 너무 강하다. 요게 좀 문제일 정도로 힘이 좀 바짝 들어차고 있는 모습. 근데 이게 부마가 컬러즈 플라잉이라고 하는 이 부마인데, 요 새끼들이 이런 마필들이 많아요. 전투력이 센 마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고가의 마필이고요. 지금보다는 조금 더 높은 쪽을 바라보고 있는 마필이 1번마 아르고 플라잉. 자, 직전 경주 2전째 첫 입상을 끌어냈는데, 이제 2전째, 3전째 들어오면서 문세영 기수까지 교체를 시키면서 아주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마필이 4번마 아르고 플라잉. 요거는 충마급으로 의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마필이 되겠고요. 1번마 고운매가 공백기가 좀 있습니다. 이게 9월 달에 데뷔전 입상을 하고 나서 9월 말에 골편골절, 뭐냐면 이제
그 건이 이렇게 있으면 그 쉽게 해서 뼈 조각이 나온 거예요. 뼈 조각이. 뼈가 좀 부서지면서 뼈 조각이 나온 건데 요게 다행스럽게도 이마필 같은 경우 예후가 좋아요. 그러니까 10월달, 11월까지 그 부상 치료를 계속해서 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바로 나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뭐 공을 들이더라고요. 그리고 무리한 출전을 감행하지 않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준비를 했고, 그리고 1월 달에 이제 재검을 치르는 모습을 봤는데 달라진 점이 좀 있더라고요. 이마필이 데뷔전에서 입상할 때는 사실 크게 눈에 들어왔던 마필이 아니었어요. 마체가 이렇게 큰 말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약간 체형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일날 체중 오점 볼 필요는 있는데, 그러니까 데뷔전에서는 약간 무겁다? 이런 느낌이 좀 있었단 말인데, 이번에는 무겁다는 느낌보다도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단단해졌다? 뭔가 좀 업이 됐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수술 이전 첫 입상 때보다 느낌 자체, 솔직히 조교 때 느낌 자체는 지금이 솔직히 조금 더 좋았어요. 물론 최종적으로 체중 변화라든가 현재 컨디션을 좀 보기는 해야겠지만 조교 자체를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요. MR 이상이라고 34조 10만대 능감서 8마 신차. 근데 이거는 조금 그냥 느낌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말이 어떤 느낌일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이렇게 딱 어떤 단어라든가 어떤 문장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이건 이러이러해서 아니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 없어. 이거는 야 이게 이상한데?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던 마필이 7번마 MR 이상이에요. 아마 이빨 팔린 마필이거든요. 이거는 솔직히 조금 고민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일단 4번마 아르고 플라잉 같은 경우는 크게 보고 가는 마필이니까 일단 인정하자. 근데 후차권에서 굉장한 고민이 있거든요. 근데 아마 MR 이상이 많이 팔릴 거예요. 많이 팔리는데 과연 이 마필이 많이 팔리는 만큼의 능력일까? 솔직히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는데 느낌은 애매해. 솔직히 딱 까놓고 애매해. 이렇게만 말씀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경주 들어갑니다. 1000m 국내산 6군의 경주 12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합니다. 자, 직전 경주 입상마가 외곽의 11번마 초록열매, 그것도 인기도 1위 팔려서 큰 말은 아니에요. 마체가 이렇게 큰 말은 아닌데 이 마필의 최고의 장점, 그리고 그 나이가 적은 마필이 꼭 가져야 되는 부분을 갖고 있죠. 뭐냐면은 단단함. 굉장히 단단한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말이 딱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요. 420kg대 이하, 그리고 400kg대 중반하고 500kg대, 그리고 520kg대 이상. 그러니까 모든 마필들이 같은 어떤 움직임이라든가 어떤 자세라든가 가질 수는 없어요. 체형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밸런스라든가 자세라든가 어떤 단단함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은 520kg, 뭐 500kg대 이상이 남아가는 마필들이 단단한 마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마필들이 제 경험상 뭐냐면 이런 마필들은 의외로 실전 부진한 마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500kg가 넘는 마필들은 약간 좀 늘어진 상태에서 부드러운, 대표적으로 이런 마필들이 뭐냐면 예전에 52조 박원덕 조교사가 관리하고 있었던 다함께란 마필이요. 예전에 조교 때라든가 어떤 예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요, 마필 자체가 뭐 단단하고 업이 막 이만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약간 좀 늘어져 있어. 목도 길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흐느적까지는 아닌데 약간 이래. 근데 그게 부드러워 나옵니다. 근데 제 예전에는 사실 단단하고 막 이렇게 막 기병처럼 막 이런 말이 좋은 줄 알았는데 다함께를 제가 보면서 500kg대 말은 그럴 필요가 없구나.
500kg대 이상 마필들은 부드러움이 먼저가 되어야 되는구나. 반면에 420kg대, 430kg대 요 이하 마필들, 요런 마필들은 단단해야 돼요. 무조건 단단해야 돼요. 이런 마필들이 늘어져 있으면 이건 아무 내용 없습니다. 근데 11번마 초록열매가 그래요. 체중은 430kg대, 440kg대 요 정도에서 움직이는 마필인데 실적으로 마필을 딱 보면 한 450kg대, 60kg대 이렇게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단단함 속에 업이 돼 있어요. 마필 자체가. 야, 근데 완전히 근육질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이 팔렸던 마필이고 전체적으로 전개가 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입상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 자체가 작은 마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단단한 그 단단함을 기반으로 승부가 되는 마필, 바로 외곽의 11번마 초록열매. 또 이상 없이 그 단단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육군 2번마 런파이커가 지난번에 배당으로 입상을 했어요. 물론 더 큰 배당마와 동반 입상을 하면서 큰 배당으로 입상을 했던 마필인데 57이었습니다. 당시 우승을 했던 골드바스커라는 원준이 말도 의외였지만 이 런파이커도 상당한 의외였습니다. 결국 이 똥말들의 경주에서, 부진마들의 경주에서 어부지리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몸으로 보여줬던 마필이 런파이커. 이번에 또 57을 들고 나왔는데 솔직히 느낌 자체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조교 때 많이 나쁘고 이런 건 없는데 유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과연 이 말이 57을 달고 연속으로 승부가 되는 말인가? 이것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저는 일단 2번마 런파이커는 그렇게 큰 느낌 없고요. 반면에 1번마 속보왕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걸음이 많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입상을 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승선 통과 이후에 걸음이 많이 남았느냐가 문제인데 걸음은 굉장히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1번 게이트 역시 데뷔전과 마찬가지로 직전 입상 때와 마찬가지로 달려라 병계라고 하는 외산마 4군 마필하고 똑같은 패턴의 조교를 수행을 하는데 마필이 또 상승이더라고요. 해서 1번마 속보왕자는 또 된다. 믿을만하다. 반면에 2번마 런파이커를 믿을 수 있을까? 라는 강한 물음표를 남기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이거는 출마표가 딱 오는 순간에 아, 이거는 때려야겠다. 제가 월요일날 진행되는 독한 복귀를 통해서 2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던 마필. 다음은 무조건, 그러니까 첫 번째 추천 때는 아, 이거는 얼추 올라왔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조건이 떨어졌을 때 조심해야 된다. 맥스 3전 안에 승부가 된다. 그 다음 경주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귀를 하면서 다음에 나오면 용서 없다. 나는 다음에 나오면 무조건 때린다. 편성을 가리지 않겠다. 바로 그 말이 이번에 출주를 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번 제 4경주가 첫 번째 승부처인데 이걸 메인으로 때릴까? 그 정도로 기다렸던 마필이 출주한 경주라 요거는 좀 첫 번째 승부지만 굉장히 의미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월요일날 독한 복귀를 함께 계속해서 호흡을 맞췄던 분들께서는 아, 떴다 아, 바로 그 말이구나 딱 올 거예요.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렸던 그 말, 이거 바로 그 말입니다. 아마 제가 독한 복귀를 하면서 체크하셨던 분들께서는 아실 거예요. 제가 연속으로 2번 정도 추천드리는 마필이 별로 없거든요. 이번 제 4경주는 메인 같은 추천 경주예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노림수를 가졌던 마필이기 때문에 요거는 정말 아낌없이 한번 더 들어간다.
빡빡하게 한번 승부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주 4경주 기대하셔도 된다. 입상 이런 마필들은 입상 유무를 따라서 무조건 때려야 되니까 이번 주 4경주 쌍으로 복으로 들어간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1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14번마 프라이빗 댄서가 데뷔전 입상 마필입니다. 조성건이가 작년 말까지 부산에서 뛰고 나서 서울로 올라왔어요. 조성건 기수가 빠지면서 의외로 스펙트럼이 넓을 것으로 예상했던 기수들 간의 치열함이 한쪽으로 깔때기가 돼버렸습니다. 누구냐면 김영근이. 김영근이가 1월달부터 2월달까지 총 기승 마필이 엄청 많이 탔어요. 60두가 넘는. 총 전적이 62전. 62전 15승 2차 9회. 복승률이 거의 40%대 육박하는 그야말로 독탕. 진정한 독탕을 치고 있는 게 프라이빗 댄서. 최근에 용근이 같은 경우는 웬만큼 비슷하면 다 오지 않을까라고 볼 정도로 진짜 어마어마하게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번에 승군전이긴 하지만 승군전 핸디캡 3kg 빠진 14번마 프라이빗 댄서! 물론 1300이라는 거리에서 14번 게이트라는 것이 상당히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14번마 프라이빗 댄스에 기승하고 있는 용근이는 이 모든 것을 상쇄시킬 정도로 최근에 기세발이 완하게 좋다. 웬만하면은 추천을 해야 된다. 배팅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마필이니까 14번마 프라이빗 댄서는 굉장히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면서 1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5군 14마리예요. 이게 2번마 샛별이, 3번마 주얼리 파티, 4번마 희망고, 6번마 기절초풍, 5번마 조아라. 야, 이게 지금 언급드렸던 마필들이 어떤 마필들이냐? 선행마들이에요. 그것도 D가 완전치는 않다. 근데 이 선행마들 중에서 가장 빠른 말이 뭐냐? 2번마 샛별이와 3번마 주얼리 파티. 어마어마한 스피드를 가지고 레이스를 끌어낼 수 있는 마필들. 이번 경주는 발주하고 4코너까지 치열함이라는 게 어마무시할 겁니다. 근데 이게 마지막까지 과연 이어질까? 저는 그래서 이번 경주 크게 한번 배당 보고 들어갑니다. 딱 한 놈. 바로 최외곽 게이트의 14번마 새벽 나이트. 요거 한 놈 째고 들어갑니다. 14번마 새벽 나이트. 데뷔 초에는 참 기복 어마어마하게 타면서 애 엄청 먹였던 마필인데 결국 여러가지 부침을 겪으면서 이제는 선추 임마 각질이 딱 고정되어 있는 안정화되어 있는 14번마 새벽 나이트. 이 앞으로 14번마 새벽 나이트는 승물한 이후에도 상당히 재밌을 겁니다. 5군 4군에서. 바로 이런 편성에서 배당 노리는 마필이 14번마 새벽 나이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마필 14번마 새벽 나이트. 강하게 여러분들께서 별표 내지 당구장 조금 더 욕심 내신다면 별표까지도 기대가 되는 마필 이번 주 5경주의 14번마 새벽 나이트는 잊지 말자 라고 말씀드리면서 5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2경주 들어갑니다. 1400m 부산 국산마 5군의 경주. 제가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2주간 그러니까 휴장 전 휴장 이후 19점 마필들 김영관이네. 제가 휴장 전에는 19점 마필들을 많이 잘랐어요.
그리고 휴장 이후에는 선별적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 19전은 웬만하면 다 봐야 돼요. 19조는 매번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뭐 소스가 19조가 간다 안 간다 뭐가 어떠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필요 없어요. 19조는 말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전체적인 19조의 조교의 분위기 자체가 어떤가 이걸 보고 개별 개체수를 봤을 때 이러이러한 마필들이 출주하는데 어떤 준비를 했고 어떤 편성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고 딱 판단하면 19조는 거의 실수가 없어요. 저는 최근 2주간 휴장 전에는 19조 마필들이 아니라고 봤기 때문에 대다수의 마필들을 다 뺐고요. 다 뺐어요. 거의 다 뺐고 휴장 이후에는 선별적 선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웬만하면 다 추천을 드리겠다. 이번 주는 출주하는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좋아요. 내용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9번마 시선포착 굉장히 세게 보고 추천을 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2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경주 들어갑니다. 1300m 국내산 5군. 이번 경주가 금일 경마의 두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고 있고요. 1회6마의 혼전도를 그대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경주. 이거는 좀 배당을 좀 크게 보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입상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2번마 포에버리더, 3번마 IM스타, 9번마 달항아리, 10번마 레이크 루이스, 11번마 위즈스파크까지 굉장히 많은 마필들이 치열하게 싸우는 경주인데 이 중에 저는 대가리가 없습니다. 다 꼬리 쪽이에요. 저는 이번에 크게 보고 갑니다. 배당 좀 한번 세게 보고 밀어내는 경주입니다. 이번 제 6경주! 이거는 배당을 크게 봐도 되겠다. 터질만 하다. 이렇게 판단이 됐다면 꼭 동참해주세요. 그럴 만한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는 이번 제 6경주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6경주! 좀 크게 보고 가겠다. 저는 두둑하게 돈 좀 되는 빡빡한 놈 갖고 승부를 하겠다. 이번 주 6경주를 두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3경주 들어갑니다. 부산 3경주 1400m 혼합 4군의 경주. 이번 부산 3경주가 부산 6개 경주 중에서 유일한 승부처. 부산 같은 경우는 현장 변화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또 추천 경주 한번 쓱쓱 끌어내는 경우도 좀 있어요. 제가 최근에 부산 같은 경우는 좋잖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신경을 굉장히 또 쓰고 있어요. 6개 경주 중에서 유일하게 들어가는 일단 사전 첫 번째 승부처다. 이번 제 부산 3경주가 첫 번째 노림수. 제가 6경주도 좀 센 놈 갖고 들어간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제 3경주도 아예 그동안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놈 갖고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보여준 적 없는 놈 갖고 크게 배팅 들어가는 경주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3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경주 들어갑니다. 1400m 혼합 4군. 자, 지난번에 많이 추천했던 마필들이 출전합니다. 자, 9번마 4천왕하고 3번마 번개비호가 지난 경주 나란히 2, 3창 마필들. 지난번에 4천왕은 제가 꺾었죠. 그 이번 이 레이스가 지난번에 제가 메인 승부였습니다. 뭘 놓고 승부했냐? 바로 번개비호. 번개비호 놓고 뭘 잡았냐? 자이언트. 요게 배당이 50배당이 넘는 아주 큰 배당을, 그것도 인기마들을 사천왕도 걷어냈고 천행도 뒤로 돌렸습니다. 다치기 정도만 가져갔어요. 그만큼 아주 기억에 남았던 경주, 그리고 그 경주에서 2, 3착을 차지했던 마필. 사천왕은
부담은 늘었지만 부담 중량 기수교체를 시키면서 아주 강력하게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마필이라 쉽게 볼 수는 없죠. 하지만 저는 3번마 번개비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4군에서 고민하는 말 아닙니다. 번개비호는 지금이 꼭대기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이 제일 좋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번 제 7경주 직전에 이어서 번개비호는 또 추천드린다. 저는 지난번에 입상도요 정말 쉬운 전개라고 보진 않았어요. 그리고 그 정도 탔으면 제가 지난번에 개거품 물고 추천드렸던 그 이유가 틀리지 않았다. 그리고 이번에도 조교 때 모습을 보니까 지난번보다 더 뛰면 더 뛰었지 모자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니까 이번 제 7경주 요거는 14마리 출주이긴 한데요. 의외로 지저분한 마필들이 많아. 거의 단통입니다. 이번 제 7경주 뭐 지저분한 마필들 거의 싹 다 걷어내고 거의 단통으로 밀어 넣을 수 있는 경주니까 요거는 좀 힘있게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함께 하고 싶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7경주 출전 득수는 많지만 때릴 수 있는 막권 조합은 거의 단구멍에서 승부가 될 듯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7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 들어갑니다. 부산 4경주 1600m 국내산 4군 제타바이트가 12월 27일 경주를 제외하고 매 경주 나올 때마다 15마신, 8마신, 11마신 와 상대를 어마어마하게 압도하면서 연투를 이어가고 있는 마필입니다. 네, 이번에 이제 거리가 좀 늘었죠. 1600m 거리가 좀 늘었습니다. 근데 뭐 보여준 게 자체가 워낙에 카리스마하기 때문에 저는 뭐 이번에도 3번마 제타바이트는 뭐 이어가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마필이 앞으로 어느 정도 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마방에서 제타바이트에 대한 기대치 자체가 절대 모자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여기까지도 충분히 이어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후차권에서 해피사운드가 지금 연투를 거두고 있는데 굉장히 힘겨운 전개를 가지고 연투를 이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느낌이 세지 않다. 뭔가 느낌이 싸하다. 반면에 7번마 청주랑이 이번에 느낌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현장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37이 단통이지 않을까? 조심스럽지만 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이번 주 4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경주 들어갑니다. 1200m 국내산 3군 13마리의 마필들이 출주하는 경주. 요게 이제 금일 세 번째 승부처가 되겠는데요. 인게이티브가 거리를 대폭 줄여놓고 유승환 기수의 기승, 더구나 부담 중량 또한 이빠이 빠지면서 현장에서 이빠이 팔릴 마필인데 저는 인게이티브는 지금 나올 때마다 꺾어냈다가 아주 개피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조건 자체는 상당할 수 있겠지만 이거는 매 경주 나올 때마다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과신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이번 제 8경주 저는 이번 주 일요역마의 승부처에서 때리는 마필들이요 전부 다 센 놈들 갖고 들어가는 경주예요. 배당이 좀 큰 놈들 갖고 승부하는 경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이번 제 8경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번 제 8경주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욕심이 높은 경주예요. 해서 저는 이번 제 8경주를 메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이번 제 8경주를 메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인디액티브가 잘리면 돈 좀 되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제 머릿속에 있는 그 막건이 미니멈 한 30배 정도 될 것 같아요. 크게 엇나가지 않은 이상은 아직 제가 종합지를 못 봐서 사전 인기도는 좀 애매한데 인기도가 팔릴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후차권에 때리는 맞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제가 메인 승부 적중이 뭐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긴 했는데 인상적인 배당 40배당 50배당 한방 조지기 요게 조금 메인 승부에서 부족했거든요. 이번 제 8경주에서 한번 만들어내겠습니다. 크게 한번 들어갑니다. 이번 제 8경주 메인으로 제대로 한번 붙겠다. 아주 센 놈 붙고 붙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8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경주 들어갑니다. 부산 5경 1800m 2등급의 경주. 14번마 흑강자가 11월 7일날 재검을 치르고 나서 3번의 레이스를 치렀는데 아직까지도 베스트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저는 맞빌에 대한 능력도 능력이지만 좀 꼬였다. 직전 경주 같은 경우도 영천 에이스가 2착할 정도로 레이스에는 꼬였던 경주였거든요. 그리고 용군이가 연속 기승으로 들어온 상태에서 이번 경주 출주마들의 면면을 봤을 때 말이 2군이지 2군 편성 중에서도 조금 가라앉은 편성. 이번 제 5경주 프로레이스는 제가 그 1월 8일 경주 마지막 경주로 기억하는데 요게 이제 메인 경주였어요. 4.9배당 큰 배당은 아니었지만 단통 막권이었고 중앙대회 같은 경우도 12월 27일 경주 때 요거 메인 경주로 붙으면서 큰 배당 잡았던 마필.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경주 출주하는 마필들이 대체적으로 제가 모르는 마필들이 없다. 이런 판단하에 들어가기 때문에 14번마 흑강자가 이번에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자체는 굉장히 높은 평가라고 들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제 5경주를 14번마 흑강자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놓고 승부를 할 수가 있겠는데 아마 현장에서 많이 팔릴 것이기 때문에 뭐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믿고 배팅은 되겠다. 이 정도 수준이면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4번마 흑강자는 굉장히 세게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9경주 들어갑니다. 1800m 국내산 4군 12마리의 출주입니다. 신바가 지난번에 보여줬던 신마신차의 여유승. 카페블루가 그동안 엄청나게 속색이다. 결국은 지난 경주 4고. 근데 이거 지난번에 카페블루 놓고 제가 승부였잖아요. 이걸 못 잡았어요. 결국은 카페블루는 가는 경주에서 못 잡았습니다. 4번마 라온벨라베는 지난번에 보여준 게 거의 만땅이었고 3번마 황룡비상도 직전 경주 세영이가 거의 만땅으로 탔던 마필이고 여러 가지로 출주마들이 약간 이제 불안감을 다 가지고 있죠. 특히나 3바 같은 경우는 좋기는 한데 이번에 57이라는 부담 중량 마체가 큰 마필이 아니기 때문에 57이라는 부담 중량이 다른 마필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어떤 부담보다도 훨씬 더 크게 올 수 있는 마필이 바로 9번마 신바. 해서 저의 선택은 저는 6번마 카페블루가 한 번 더 가자. 왜냐면 이게 지난번에 입상 우연 아니잖아요. 12월 5일, 11월 8일, 10월 4일 와 지금 4번 연속 추천한 마필이 카페블루입니다. 정작 갈 때 못 잡았습니다. 부담 중량이 56까지 올라왔습니다. 근데 말은 더 문제가 없어요. 해서 어차피 동일 조건 하에서 전부 약점들이 노출된 경주라면은 저는 카페블루 한 번 더 가자. 카페블루를 한 번 더 밀어내는 경주로 이번 주 9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 들어갑니다. 1400m 1등급 5번마 마천볼트가 지난번에 재검 치르고 나왔던 마필인데 8월달에 출주하고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경주력이라면 능력이죠. 물론 부중은 늘었지만요. 정상 출주 주기로 돌아온 상태에서 이 정도 급의 마필들이라면 이거는 뭐 마천볼트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3번마 스피드메이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19전을 이번 주에 웬만하면 다 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요거는 3호 마권이 현장에서의 바닥이겠지만 나머지 마필들을 압도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치를 갖고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현장에서 큰 문제만 없다면 굳이 배당 볼 필요는 없다. 해서 3호가 굉장히 유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6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m 1등급
또 오랜만에 쓱 1군의 경주를 승부처로 선택을 했습니다. 자, 13마리가 출주하는 경주가 되겠고요. 등급이요. 최근에 1등급 레이스가 약간 좀 중급 이하 떨어지는 경주들이 좀 많았거든요. 이 레이스는 현군에서 거의 최상위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머릿속이 굉장히 복잡할 수도 있는 경주인데요.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마지막 승부처입니다. 제가 1군 그냥 일반 경주가 아니라 승부처로 때렸을 때 결과가 어떤지 아시겠죠? 실수 잘 안 합니다. 실수 잘 안 합니다. 이번 이제 10경주! 저는 솔직히 이것도 메인으로 붙고 싶을 정도로 자신 있는 경주예요. 돈질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이번 이제 10경주 돈질이 필요한 경주입니다. 이번 이제 10경주 돈 좀 빼놓으세요. 때리려니까. 그리고 이전에 제가 충분히 그림을 만들어냈다면 여기서 뭔가 제대로 한번 들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좀 자신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번 이제 10경주가 후반부 마지막 승부처. 아주 빡빡하게 메인 이상 욕심낼 수 있는 그런 빡빡한 레이스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10경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 들어갑니다. 단거리 경주죠. 1200m 2등급의 경주. 최근 두 번의 경주 연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10번마 안양라이언. 12월 5일 경주 안 팔렸을 때 쌍머리 추천했고 지난번에도 어하게 팔렸을 때 또 대가리 추천했던 마필 10번마 안양라이언. 이거는 지금 마필이 완전히 올라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올 때마다 배당이 좋습니다. 저는 또 된다. 또 된다. 이거 또 돼요. 지금 걸음 자체가요. 완전히 올라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어갈 마필. 더구나 승군전 핸디캡에 53 여유로운 부담 중량까지 들고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의심 없이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다. 상대적으로 상대마리의 부담 중량까지 따진다면 충분히 해볼만 하다. 물론 상대가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강해진 점은 저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부분입니다. 하지만 마필은 저는 기세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봤을 때 10번마 안양라이언의 기세바는 상당히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11경주 준비한 11개 경주 부산까지 포함해서 17개 경주 모두를 마무리했습니다. 제가 일요일 날은 상당히 공격적인 마번이 나갈 겁니다. 많은 수의 적중도 중요하지만 일요경마는 어떤 식으로 양질의 적중이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경마입니다. 한두 개만 제대로 맞추면은 오사마리 지을 정도로 아주 큰 놈들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경마일이다. 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요경마, 토요경마와는 약간은 다른 관점에서 공격 포인트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일요경마 1경주 현장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더 많이 따시고요. 제가 꼭 일조하도록 하겠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